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그대로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의 서백권 원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양악수술 방법 중에서 IVRO라는 수술 방법과 측두하악관절 질환,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턱관절 질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턱관절 질환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IVRO가 턱관절 질환에 좋은 수술인지 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세 남한이신데요. 이렇게 약간 비대칭이 있고 턱이 살짝 나왔는데 크게 나와 보이진 않죠. 하지만 치아가 거꾸로 물려 있고 앞에가 개교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가 수술받으러 온 목적은 비대칭이나 이뻐지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희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근 10년간 턱관절 질환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정말 한 30페이지가 넘는 그런 의무기록 사본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말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다 다녀봤지만 우선 첫 번째 고통을 호소했던 거는 입이 15mm밖에 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이 거의 어금니 4개만 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마지막으로 이 IVRO라는 수술을 통해서 입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부모님이 정말 얘가 잘 먹고 잘 씹고 그런 것만 되면은 얼굴은 어떻게 되든지 좋으니까 아프지 않고 그런 기능적인 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다 갔고요, 이 환자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저도 선뜻 이렇게 치료에 손을 대기가 좀 난감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MRI를 봤는데 디스크 위치가 거의 정상이더라고요. 정상이고 그 다음에 IVRO를 이용하면은 입을 조금 벌릴 수 있겠다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로부터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교정과 선생님이 교정을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거의 개교합은 닫힌 상태고요. 하지만 이렇게 비대칭을 볼 수 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개구량은 15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 교합을 맞추는데요. 입이 너무 안 벌어지기 때문에 교정을 충분히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쪽 위턱이 한쪽 넓은 부분을 교정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쪽 위쪽을 상악을 2분절을 내서 그러니까 부치부 쪽으로 한 번 더 절개를 해가지고 교합을 맞춰주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막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서백권 원장이라는 사람이 IVRO 수술을 했을 때 입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를 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턱관절에서부터.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디스크가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이렇게 수술 후에 넓혀주면 이 턱관절이 입을 벌릴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벌어지다가 30mm 정도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턱이 앞으로 빠져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넓어지면 이 빠지는 길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입을 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3D 양악을 통해 가지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교합을 맞추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넓어서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절골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사막 수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용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막 수술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턱은 2개의 분절로 내서 수술을 했고 아래턱을 수술해서 교합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 보면
우선 아래턱을 교합에다 갖다 놓고 이쪽 부분, 이렇게 넓어져 있던 교합이 맞지 않았던 이 부분을 수술로서 한 번 더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 위턱을 전체적으로 수술해서 대칭에 맞게, 그 다음에 교합이 잘 맞게 이렇게 수술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넓어 보이는 사각턱은 같이 제거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아래턱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넣고, 이쪽 부분을 또 교합을, 뒤쪽이 약간 뜨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교합을 맞추는 추가적인 수술을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위턱 아래턱을 맞춰서 위턱과 아래턱이 정상인 위치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턱끝 수술도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이틀째 사진이고요. 겹쳐보면은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모습도 이게 시뮬레이션 된 사진이고, 이게 제가 이틀째 찍은 CT 사진입니다. 겹쳐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술 후 4개월째 모습이고요. 대칭이 아주 잘 맞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합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입이 43mm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올레죠, 올레. 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뭐 수술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적절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IBRO가 모든 턱관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IBRO 수술을 했을 때 턱관절이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고, 이런 IBRO 수술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IBRO 했을 때 턱관절 질환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비대칭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주걱턱이 있거나, 그런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구강암외과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그리고 IBRO를 많이 하는 병원의 의사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수술법을 정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나우미 구강암외과의 서백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